트레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격 움직임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쪽 약 12, 0달러 구간은 좀처럼 돌파하지 않고 아래쪽 약 11, 600달러 구간도 좀처럼 떨어지거나 급락하지 않습니다. 숏 포지션은 하락을, 롱 포지션은 강세장을 기대하지만 시장이 좀처럼 방향을 정하지 않네요. 세부적으로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이번에도 보유 중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포지션도 손절 스톱 러스에 걸리지 않았고요. 선물 매도, 숏 퓨처스 쪽도 포지션을 2배로 늘렸어요. 이제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풋옵션 쪽도 연말까지 대비해서 포지션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주목해야 할 뉴스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LU USD 파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랭크 1, 2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UDT, UDC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고 또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사업을 이동하기 시작한 소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AI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정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캐시우드 여사님 파트입니다. 기술주를 매도한 것과 또 코인데스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죠. 비트마인 CEO인 톰 리는 이더리움 쪽에 대한 플랜도 꽤 잘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테마가 올지 아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으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환,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앱에서 대화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서포터 공간에 입장 가능합니다. 유튜브 구독 시 영상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 포트폴리오 조정 일정 내용도 주간 공유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계속 추가하고 있는 웹3 자산 목록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클래스 쪽에는 약 50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Unbeaten to Win과 거스버그에 대한 강의도 진행 중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Unbeaten to Wine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스버그 쪽 클래스에서는 좀 더 고급 내용, 예를 들어 스노우볼 전략, 가치 고정을 위한 숏 포지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래프 분석, 옵션 활용법 등을 가르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업데이트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6시간 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는 알트코인 쪽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포모가 많이 일어났던 종목들, 예를 들면 펭구 같은 경우요. 그리고 윗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10% 정도 하락했고 평균적으로는 약 7, 8% 정도, 그리고 많게는 10% 이상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들은 이미 조정 중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팽 인덱스 파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업데이트 하자면 인덱스가 70입니다. 아직도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고 롱숏 리퀴데이션은 약 1억 9,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터진 친구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롱 포지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롱 포지션 쪽에서 청산이 꽤 많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거의 400건 정도나 됐지만 실제로 시장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장이 10% 정도 급락한다면 아마 2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롱 포지션에 투기적으로 진입한 경우가 많고 롱 포지션 오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에는 평균 수익률이 무려 1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6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마감되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바트와 380만 바트, 지지선은 기존 340만 바트와 320만 바트에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버텨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이더리움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세도 있었고 24일의 데이터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업데이트한 내용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플의 CEO가 직접 나와서 그들의 RLUSD에 대해 확실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신뢰도나 신용 등급, 그러니까 신뢰성과 사용성 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스테이블한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USDT나 USDC보다도 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도 이미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USDT가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장의 일부나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트코인 채굴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길 채굴업자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하 블록체인에서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말하길 일부 채굴업자들이 AI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형 채굴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소규모 채굴장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KTU 아주머니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여러 기술주를 매도해서 그 자금을 비트마인 쪽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점점 더 포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60달러 이런 얘기들이 트위터에서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프라이싱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을 잠깐 보면 차트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꽤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흔들리고 차트 구조를 보면 이 구간 근처에 머물러 있는데 저도 두세 번 정도 손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대로 홀딩하고 있어요. 왜냐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조정 구간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꽤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작은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방향성을 예측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저는 방향성 트레이딩을 하지 사이드웨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짜증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엔딩 파동 세트로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1, 2, 3, 4, 5로 올라가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 다리로 움직이는 ABC 파동이 바로 이 ABC입니다. 이제 곧바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강하게 상승불런 해야 해요. 만약 여기서 계속 옆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래쪽 구간으로 내려가서 움직인다면 지금은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단 구간, 즉 위쪽 플러스 영역에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게 아래쪽에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C파동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서는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대량만 9천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측한 건 1파, 2파 상승이었고 지금 3파로 올라와서 4파에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끔은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면 힘들어집니다. 이탈하면 파동 구조가 깨져서 더 이상 그 시나리오가 아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즉 A파가 C파만큼 길어야 한다는 규칙이 이번 케이스, 이번 사이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BC 파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조정 콜렉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정 구간을 두 번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단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이 케이스를 바로 위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케이스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가격이 위로 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세 포인트는 아래쪽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이익을 활용해서 두세 번 정도 더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L을 걸고 기다려보는 거죠.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같이 지켜보시죠. 만약 첫 번째 케이스처럼 바로 급등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힘을 못 받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불리시 케이스를 보면 타이밍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격이 급하게 오를 거라면 하루에 10%씩 혹은 하루에 8%, 5%씩 눈에 띄게 빠르게 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해야 엔드 오브 먼스 전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월간 RSI 차트에서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약 6일 정도 남았어요. 이번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요. 만약 슈퍼 불리시하게 간다고 하면 트레이드 퍼센트를 한번 재볼게요. 만약 웨이브 3케이스처럼 올라간다면 지금 남은 건 35%입니다. 앞으로 약 6일 동안 더 올라가야 하니까 하루에 약 5%씩 올라야 해요. 하루에 5%, 5%, 5%, 5% 이렇게 연속으로 조정 없이 계속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의 세 번째 케이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횡보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네 번째 케이스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 존을 활용해서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점이 바로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면 트렌드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할 때 상승 추세에서는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 존을 먼저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존을 만나고 나서 만약에 다시 위로 스윙하면서 힘이 붙는다면 저는 이 경우를 60%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저는 30% 정도로 보고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또는 내려와서 이 존을 만났는데도 힘이 없고 횡보한다면 하락으로 깨질 확률을 10%로 봅니다. 자, 이제 트렌드 라인 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은 지금 3단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지하고 있는 2단계에 대해 강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 번 사용되었고 한 번 리젝션이 있었죠. 이 부분을 지우는 게 좋겠네요. 여기 한 번 리젝션, 그리고 여기 두 번째죠.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아래쪽으로 빠져나온다면요. 그 말은 이 트렌드 라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뚫려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지지선에서 그은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이고 이 전에 반등이 있었던 바닥에서 그은 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이 선, 미들 라인을 얻게 되는 거죠. 노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 만약 빨간색을 뚫고 내려가면 노란색을 만나고 노란색도 뚫리면 흰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AFC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AFC는 전체적으로 조정세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예전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파트로 넘어가면 금이 꽤 흥미로운데요. 만약 금이 하락해서 작은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난다면 저는 이쯤에서 한번 롱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금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저항에 막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스윙 하락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만약 위로 올라가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면 숏 포지션을 잡을 거고 만약 여기서 하락해서 작은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면 여기서도 숏 포지션을 한번 잡을 거예요. 지금 금에 대한 제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 원유 파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고 정말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마이클 버리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그는 중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기술주 쪽에서 풋옵션 같은 것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시장이 조만간 무너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제가 BDC를 예측하고 BDC 풋옵션을 산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현물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저도 계속 DCA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를 얻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대략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마이클 버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다만 그는 테크주 쪽에서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실 테크주도 결국 연결되어 있고 자금 흐름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쪽, 즉 크립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쪽에 이슈가 많죠. 텀리가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이더리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꽤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음에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으면 빨리 돌파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될 거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셈이죠. 하지만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겪어왔어요. 이런 점이 꽤나 지루하죠.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클 같아요. 바로 이 구간, 이 근처가 아주 중요한 공급 구역, 사형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대략 300선 위에 안착해야 하고 그 다음엔 4800, 5060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구조상 웨이브 3 형태로 상승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 2, 3파가 지금 올라가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가격은 제 매수 평단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파 구간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즉 계속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맞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종목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비파를 기다렸다가 다시 집중해서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 중인 일부 종목들은 아직 뚜렷한 바닥 신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OP 같은 경우 아이스 파트에서 보면 아직 괴리가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강하게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단순히 반등 조정일 뿐이고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형 구간 0.4 근처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곧 매매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아이스가 괴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당분간은 횡보 사이드웨이로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서 새로운 저점을 살짝 만든다면 그 구간에서 진입 타이밍을 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쪽을 메인으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종목은 웨이브워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XRP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도 이 부분을 조심하자고 말했는데 이번 구간이 계속 횡보 사이드웨이 하는 모습이 웨이브사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이 끝나고 5번째 웨이브에서 사람들이 포모에 빠졌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 관련 뉴스 등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만약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만 집중하고 집착한다면 결국 고점에 물려서 사놓고도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트렌드를 이탈한다면 확실히 웨이브 위로 전환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대략 2달러 구간을 하락 돌파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브 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위쪽에서 롱을 잡거나 브레이크아웃을 노리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실폭이 꽤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래쪽에서 진입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브레이크아웃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그건 구조적으로 진입해야 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 지점부터 롱 포지션을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청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업데이트했던 수익률을 보면 그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겨우 50%밖에 못 냈어요. 그렇게 따지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소통하고 트레이딩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친구들과 트레이딩을 합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꽤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저희 조건에 따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조건에 따라 한 것이기에 고칠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 매매는 고칠 점을 모르게 합니다. 이 점을 공유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세트 사용법을 모른다면 영상 끝 클립을 참고하세요. 이미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정말로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